저는 이 시대를 이겨낸 부산 음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참 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어려웠을 때 나를 좀 위로한 음식이 뭔가, 특히 또 최근에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겪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이 갱죽이라고 하는, 김치죽이라고, 뭐 김치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명칭들이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걸 다시 먹고 싶다. 이게 해먹기도 그렇지만 또 나가서 사 먹기도 좀 가게도 별로 없는, 그렇지만 항상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는 뭐 감기처럼 으슬으슬 아프거나 뭔가 좀 힘겹다 느낌 들 때마다 이상하게 이 음식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제 기억에는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뭐 일요일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한 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먹다 남은 거 그냥 한 바구니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멸치 넣고 그냥 언제 제대로 끓는지 잊어먹을 정도로 푹 고아내듯이 끓여내고, 그냥 부풀어진 그 양을, 저희가 형제가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각자 그냥 그릇에 먹을 만큼 떠서 먹었던, 정말 한솥 끓였던 김치죽, 이 생각이 부랴부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조금 뭐 위로까지는 아니지만 한 끼를 좀 든든하게 해줬던 음식으로 저는 김치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이 수없이 많은 기억들 중에 저는 이게 남마담 고갈비집. 네. 얼마 전에 주인 바뀌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 이게 고교 시절에 즐겨 찾던 집 중에 하나이고, 근데 오죽했으면 고등어를, 우리 부산에서는 아주 풍족했지 않습니까? 네. 이 오죽했으면 이 고등어를 가지고 갈비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 갈비는 먹고 싶은데 주변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건 뭐 고등어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름을 고갈비라 붙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저는 또 고등어랑 관련돼서는 고등어 추어탕, 사실은 그 주어가 아니고 고등어 넣어가지고, 네네. 요즘 또 이게 그 좋아하는 사람. 조금 희귀해진 것, 예,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템으로 다시 부각되는데, 이 고등어 하나에, 이 상차림을 보면 고등어 하나에, 깍두기 하나에, 그 또 물김치, 예, 이거 하나 넣고, 그죠? 그 원래 저기 고등어는 한 마리만 시키고 우리 계속 저 깍두기 리필해가지고 보통은 깍두기로. 근데 요즘 이 집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고등어 한 마리 구워가지고 15,000원씩 2만 원을 받거든요.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 사람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면 이분 하시는 말씀이, 고등어는 값 따지면서 먹는 거 아니다, 추억으로 먹는 거지. 추억값이네. 사실은 더 어려웠을 때 익숙하게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자체가 생존에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좀 기호, 취향,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한 끼를 때울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은 담치국인데, 제 기억에는 그 보수동 골목 밑에 그 포장마차에서 오늘 담치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2,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 담치 2,000원은 한 자루 가격을 말한 거였거든요. 정말 쉽게 구워서 그냥 집게다시로 충분히 내던데, 요즘은 홍합탕이란 이름으로 아주 가격이 뛰어가지고 대단한, 예. 그 이런 해산물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담치하고 홍합이 다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이름 바꾸고 그냥 똑같은데 가격이 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그 밑반찬 또는 겹반찬이었는데, 요즘은 정식 메뉴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다음 장면은 기억나시죠? 예, 영화 택시 운전사의 이 송강호 씨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주먹밥을 먹는, 근데 이 장면이 참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본인도 사실은 뭐 실제 실존하시는 그분과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현장을 보면서 이 광주 시민들을 접하면서 이 연대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그 저항성과
이 주먹밥 하나로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 속에 응집돼 있는 하나의 그게 이 주먹밥이라. 사실은 우리 그 박상현 작가님이 얼마 전에 이 주먹밥으로 칼럼을 쓰셨잖아요. 네. 네. 그 내용 조금 뭐 주먹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입니다. 그래서 4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40주년을 앞두고 이게 상징물을 주먹밥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광주 항쟁 당시에 그 시민군들을 먹인 게 바로 저 주먹밥이고, 광주의 양동시장, 대인시장 이런 데 상인들이 이제 길거리에 솥을 내걸어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지어서 이제 시민군들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주를 지켜나가고 이랬던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광주는 이제 작년에 광주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주먹밥을 선정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광주에서는 이제 주먹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광주의 어떤 향토 음식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근데 이게 주먹밥이라는 게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뭔가 뭔가 환란을 이겨내기 위한 이런 상징성인 거거든요. 그럼 뭐 우리 부산도 사실은 임진왜란 때 사실 동래성 전투 이런 거 할 때 사실 다 우리가 전쟁 옛날 그 조선시대 때면 전쟁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늘 먹는 다 게 주먹밥.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인데 이 주먹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먹밥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렇게 찰기가 있는 쌀을 먹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안남미, 월남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디카 품종의 쌀들은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만 가능한 건데, 흔히 뭐 동남아 쪽 쌀 같은 못 만들죠. 못 만들고. 근데 이제 또 주먹밥도 그렇고 일본의 스시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쌀을 이렇게 쥐어서 뭉쳐서 만드는데, 두 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스시는 자세히 보면 그 밥알과 밥알이 붙어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충분한 공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스시를 먹으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쌀알이 팍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이 주먹밥을 만들 때는 보면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서 밥알과 밥알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먹밥이 이렇게 탁 깨물어도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형태를 유지하게. 네,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주먹밥은 이 형태적으로도 이게 뭔가 단합을 상징하고 단결을 상징하고. 중간에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이게 끈끈하게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다. 네. 그래서 항상 주먹밥을 만들 때 이렇게 쳐주는 게 뭐냐면 밥알과 밥알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줍니다. 그래서 주먹밥은 태생도 그렇고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공동체의 결속, 그다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음식 중에서 뭐 저렇게 광주라고 하면 이렇게 주먹밥, 사실은 뭐 광주만 주먹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산에서의 어떤 시대의 상징성을 담아내는 음식들이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음식을 그냥 막연히 어떤 시대 이게 아니고 2년 전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개관 30주년 행사로 그 6.25 전후에 미술 작품을 걸어놓고 그 로비에서 그 당시의 음식 장터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음식을 소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최대한 꾸미는 식으로 했고 음식도 그렇고 파는 사람의 복장도 그렇고 그걸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행사장에 옛날에 로비에서 호텔 음식 불러갖고 먹는 거를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 지자체 행사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런 게 더 소환되고 아마 그 시대에 좀 더 가까운 음식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 박성은님은 그 기억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음식이 혹시 어린 시절에 있습니까? 이게 음식이 이 예. 장소에서 누구와 먹었던 그게 한 번씩 떠오른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게 음식은 음식인데 뭐냐면 어릴 때
부터 제가 회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어딘가에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그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엄마 얘기로는 일식 세끼를 회로. 그러니까 엄마 얘기로는 제가 4살 땐가 그랬다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회가 나왔는데 민박 같은 데에서 계속 회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2번 먹고 안 먹었는데 저만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3박 4일 동안 먹었다 아, 그리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회를 잘 먹었다. 예, 그러니까 예. 아 이상합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회를 계속 먹었던 기억은 나기는 나는데 그때 엄마 4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시고. 예, 저 회 제일 좋아하는 게 회거든요. 아 그럼 그 오래된 경력 속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회는 어떤? 저 사실은 회 종류를 가리진 않는데 예전에 정말 싸고 잘 안 먹는 회인데 요즘은 자연산이라고 비싸진 꼬시래기라고 저 그거 진짜 싼 회였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요즘 너무 비싸서. 그거는 주로 기수역 기수역이요. 네. 수영과 가류 네, 그쪽. 제일 찾기 쉬운. 네, 예. 저방 앞에서 보니까 그 수족관에 놔놓고 파는 집이 보이더라고. 요즘 아주 비쌉니다. 그런 게. 어쨌든 뭐 하루 3끼를 회를 먹을 수 있는 본인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성우님 대기에 횟집을 했거나 뭐 아니 어떤 그때 하여튼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남자 어른들은 배 빌려서 낚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아무튼 뭐 우리 사목사전님은 혹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어머니는 제가 출출하면은 라면을 끓여줄까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항상 삶아줄까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맞아요. 라면 삶아준 거라고.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미묘한 차이가 이제 물 조절을 할머니 항상 실패하세요. 흥건하게 끓여내시고 밍밍하고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게 싫었거든요. 할머니 왜 맨날 라면을 삶아주고 맛없게 끓여줄까? 근데 그럼 푹 퍼져가지고. 면 다 띵띵 붓고 막 흥건하고 근데 요즘에는 할머니 집에 올라가면 할머니가 일부러 막 차려주실래 해도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라면 한 봉만 삶아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여전히 맛은 없거든요. 맛은 없는데 이 삶는 라면을 내가 먹는 게 여전히 맛이 없다는 게 방송을 나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할머니도 인정하세요. 할머니도 이제 라면의 조리법을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끓여줄까 하면 할머니 옛날처럼 삶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할머니 그대로 삶아주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한번 주문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듯 이렇게 좀 힘겹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시기에 뭐 옛날만 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의 이 식문화에서 이런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격리되어서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족들 또는 요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혼자 살든 가족과 조촐하게 있든 함께 이 한 끼로 좀 기운을 얻으면 좋겠다, 뭐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걸 뭐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 보수동에 있으면서 가끔씩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 김치찌개 집을 한 번씩 가는데 나는 이 장사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친구 얘기로 손님이 더 온다는 거예요. 요즘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전에 샀을 때도 김치가 몸에 좋다 했는데 사람들이 절로 약간 그 DNA에 이런 데서도 좀 먹을만한 음식이라고. 뭐 외국 그 언론 기자가 한국은 뭐 마늘과 뭐 김치 때문입니까 이래 물었던.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에 한국이 어쩌면 모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데 이 집처럼 또 그런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면 김치가 갖고 있는 이게 또 김치찌개라고 하는 그 음식으로 다시 또 바람이 있군요. 일단 이 친구는 뭐 가게를 하면서 갖는 결론을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현재 실제로 들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혹시 네,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외식을 좀 많이 안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요새도 아이들 있는 집은 학교도 안 가니까 엄마들이 하루 밥 해버린다고 정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밖에서도 많이 원래 평소에도 많이 사 먹지만 집에서도 또 많이 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쩍 집에서 더 많이 해보니까 밥을 또 나름 그 재미가 있고 이것저것
오늘 밥 먹으면서 내일은 또 뭐 해 먹을 거. 저희 어제 밥 먹으면서 뭐 반주 한잔 하면서 내일은 비 온다는데 그러면 찌짐을 해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넷이 살든 그냥 집밥을 한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먹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한테 해서 먹인 것들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와 그때 엄마가 내한테 욕을 하면서 이 음식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우리처럼 추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네. 제가 뜻하지 않게 요리 실력이 늘고 예, 그렇게 저 무슨 요리신이 온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데 뭐 다른 걸 시도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네.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목 사장님은 저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듣고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들 똑같잖아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갑자기 안 하던 밥을 몇 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이제 다들 나가서 사 먹으니까 대충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어머니들도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즉 어느 날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3일째 카레를 먹었다 집에서.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두 명이 동시에 나도 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카레를 한 솥을 끓여 놓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초등학교 때 이럴 때까지는 어머니들 그러셨는데 그 뒤로는 크게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요즘 다시 또 그런 게 또 그게 많이 보이는구나 싶은. 어머니가 멀리 떠나시면 곰탕을 끓이고 그게 그치. 집에 같이 존재하면 카레를 끓이는 거예요. 찜솥이 등장하기 시작. 네. 찜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 그릇 가게 큰 그릇들이 많이 팔린다고. 우리 저 박 작가님은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카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요즘 이런 코로나가 이 19 이후에 딱 쳐보시면요 실제로 면역력이라고 치면 전부 음식과 관련된 기사들이 확 뜨거든요. 근데 사실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이 키워지는 건 없습니다. 이건 면역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거니와 사실은 먹어서 면역력이 생기는 음식도 없고 그래서 뭐가 이겨내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감, 유대감, 가족끼리의 유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우리를 좀 성숙하게 만들고 뭔가 내적인 의지를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성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한 번의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아이에게 사실은 엄마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끼니를 지금 뭐 그 종우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이제 그 아빠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이제 하나씩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건 추억이 될 거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드시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어떤 이 저항감 그러니까 뭔가 병과 싸워낼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첫 번째 코너 뭐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시대를 음식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게 화학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이고 그 연대에 함께 오는 그 정을 나누는 그리고 그 정이 오고 가는 것을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때문에 가까이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음만은 꼭 같이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음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거리감은 두지만 사실 이 정서적인 그 거리감은 더 좁히는 연대감을 같이 지속해 나가면 이 음식 한 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